소리 없이 다가가 적을 괴멸시키는 무서운 무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2021년 9월 우리나라의 새로운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무언가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이 드디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대체 SLBM이 뭔지 그 역사와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SLBM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핵폭탄이 탄생하고 이것을 가지게 된 인류는 이 녀석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크고 무겁고 너무 강한 위력의 재래식 폭탄처럼은 도저히 활용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인류가 처음으로 핵을 사용한 방식은 바로 폭격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일본이 그 대상이었으며 그 파괴력은 가히 미국의 힘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국가들도 속속히 핵을 보유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나라가 핵폭탄을 보유하기 시작하며 지구의 전쟁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위력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지만 이 무기의 무서움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섣불리 쓰지 않았고 또 큰 전쟁도 지향하게 되죠. 그 증거가 바로 냉전입니다. 세계대전을 통해 초강대국 자리에 오른 미국과 그 라이벌인 소련이 신경전을 계속하는데 전쟁이 날 듯 말 듯한 상황에서 결국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이 성립된 것이죠. 그래도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할 때를 대비해 언제든 상대를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새로운 핵 공격 방식은 꾸준히 등장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폭격기에 핵폭탄을 탑재해서 떨어뜨리는 방식과 미사일 탄두에 핵폭탄을 탑재해 날리는 방식, 혹은 핵폭탄을 소형으로 만들어 가방에 넣은 핵 배낭이나 핵폭탄을 쏘는 핵 박격포, 핵 지뢰 등 정말 다양한 공격 방식이 등장했죠. 그리고 가장 진보된 핵 공격 방법은 바로 탄도미사일인데요. 탄도미사일이란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핵폭탄을 직접 싣고 가거나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폭탄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입장도 굉장히 위험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젠 자국에서 손쉽게 핵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탄도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에 따라 나뉘는데 사거리가 가장 길고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항공기에 탑재되어 하늘을 날다가 적을 향해 발사하는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 ALBM, 마지막으로 해수면 아래 바다에서 은밀히 다니다가 적을 향해 핵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SLBM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SLBM의 등장은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후반 독일의 폐색이 짙어져 있던 시기, 독일은 어떻게든 전황을 뒤집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독일이 낳은 산물이 바로 V2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인데요. 이는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로 연합국의 주요 도시에 보복성 공격을 가하기 위한 무기였죠. 하지만 이 당시 탄도미사일은 지금만큼의 사거리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걸 어떻게 더 멀리 날릴까 고민하다가 독일의 자랑과도 같았던 유보트 잠수함에 탑재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보트에 탄도미사일을 실은 다음 대서양으로 나가 미국을 공격하려는 심산이었죠.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 스탠드 12로 결론적으로 개발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곧바로 찾아온 냉전에서 SLBM이 점차 꼽히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볼까요? ICBM을 날릴 지하의 사일로나 트럭형 발사 방식은 어쨌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들의 동태를 감시할 스파이를 잠입시킬 수도 있고 기술이 발전하며 인공위성, 정찰기 등으로 적의 행보를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그렇지 않은데요. 잠수함의 활동 영역은 바다이며 그것도 수면 아래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찾으려야 찾을 방법이 없지만 갑자기 미사일을 쏠 수도 있으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의 잠수함과 SLBM은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으니 똑같이 잠수함과 SLBM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기술자들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가 SLBM을 개발하는데요. 이렇게 개발된 세계 최초의 SLBM은 미국의 폴라리스 탄도미사일입니다. 당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 무장은 순항미사일이 전부였습니다. 정확하지만 사거리와 파괴력이 조금 아쉬운 녀석이죠. 이맘때 미국의 라이벌인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띄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미국에게 위험한
소식이었습니다. 우선 ICBM을 만들기 위해선 핵심적인 기술이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우주 공간까지 로켓을 밀어내는 기술과 이후 지상에 원하는 곳으로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스푸트니크 1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소련이 IC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를 이미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이 필요해졌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게 미국은 부랴부랴 우주로 로켓을 쏘아 보내며 이런저런 실험과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이 꿈꾸던 SLBM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 다음 수순은 SLBM을 탑재할 잠수함 SSBN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단단한 지반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크기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이라는 제한된 플랫폼에서 발사하는 SLBM은 너무 크면 실을 수도 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크기를 줄인다고 줄였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잠수함의 함교를 늘려 탑재해보기도 하고 잠수함의 체급을 키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당시의 디젤 잠수함으론 도저히 덩치 큰 SLBM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SLBM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언제나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유사시 적에게 위협을 주는 카드가 되어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전략자산으로 쓰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소련이 선택한 카드는 바로 원자력 잠수함인데요. 잠수함 추진 체계를 원자력으로 만들어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죠. 그리고 이맘때 SLBM의 기술력도 올라가며 미사일 탄두의 소형화까지 성공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SLBM은 양국의 최강 무기로 자리 잡으며 전쟁의 공포를 급격하게 높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냉전 시절 핵전쟁을 막아주었죠. 그럼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미사일이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발사를 진행할까요? 바로 핫 런치와 콜드 런치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핫 런치는 말 그대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가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대부분의 미사일이 이 방식을 이용해 날아가죠. 초기에 SLBM 역시 핫 런치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는 잠수함에서 사용하기엔 그리 적합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발사할 때 화염이 나오다 보니 물속에서 잘 구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사하려면 잠수함이 수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은밀함이 가장 큰 무기였던 잠수함이 발사 순간에는 자신의 약점이 적에게 노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잠수함을 잘 만들어도 고온의 화염이 잠수함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면 잠수함 자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 콜드 런치인데요. 콜드 런치는 발사 순간에는 화염을 뿜지 않고 고압의 공기로 미사일을 사출한 뒤 미사일이 점화되는 방식을 뜻합니다. 당연히 잠수함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SLBM의 경우에는 고압의 공기가 미사일을 수면 밖으로 띄우고 이후 미사일이 점화되어 적국으로 날아갑니다. 현대의 모든 SLBM이 콜드 런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이렇게 SLBM은 발사 방식도 안정되며 비로소 최강의 전략 무기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SLBM을 드디어 우리 군도 보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2021년 9월 충남 안흥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험 발사된 SLBM이 남쪽으로 400km 정도 날아가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이는 올해 임무에 들어간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되어 콜드 런치 방식으로 해수면을 박차고 나와 부스터와 메인 추진 기관까지 성공적으로 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SLBM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이 바지선에서 SLBM을 쏜 적이 있긴 하지만 실제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할 능력이 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순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군은 한두 차례 시험 발사를 더 진행한 뒤에 도산 안창호함과 함께 3,000에서 4,000톤급의 국산 중형 잠수함 9척에 총 78발을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SLBM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단 10개국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북한의 핵 전력도 억제할 수 있으며 쟁쟁한 주변국들 사이에서 주눅들지 않을 강력한 무장을 갖춘 것인데요. 우리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 역시 우리의 SLBM 개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SLBM을 보유하고 있는 7개국 중 유일하게 핵무장을 하고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원래 탄도미사일의 가장 무서운 점이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는 강력한 핵폭탄을 아주 멀리 적 몰래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뭔가 속이 비어있는 기분이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기 위해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따가운 질타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현무사라는 핵인 듯 핵 아닌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으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서의 많은 도약이 있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